네,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 영양 강계법규 식품위생법 이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위생법은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죠. 많이 출제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죠. 자, 1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죠. 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의 목적 사항입니다.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된 수단들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위생상의 위해 방지가 나오죠.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이 테마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나오죠. 또 한 가지 우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건강에 보호를 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강하게 틀리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것은요. 위생상의 위해 방지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인데 양적인 향상이다. 이런 표현은 틀린 것이 되겠죠. 정보 제공, 또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법 2조입니다. 자, 용어 정의 테마도 항상 잘 나오는 테마 중 한 부분이에요. 일단 용어 정의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식품 개념입니다. 자, 식품 개념도 꼭 물어보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하지만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 대목입니다. 일반적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한데 일반적 식품 개념에는 우리 의약으로 섭취되는 거죠. 자,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일종의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식품 개념에서는 물어보면 딱 포인트 한 가지예요.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된다. 자, 이것을 포함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식품과 같이 관련된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 개념은요. 자, 보시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할 때죠. 자,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 감미, 자, 맛을 내고자 하는 거죠. 또 착색, 자, 색을 좀 내고자 하는 것이고 또는 표백, 자, 또는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에 첨가, 즉 사용되는 우리 모든 물질을 기본적으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기본적인 목적이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봐두시고요.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식품 첨가물 내용에는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이 돼서 우리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으로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지요. 자, 이것도 우리 식품 첨가물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한 데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좀 묻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식품 첨가물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용어는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 이 개념은 또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화학적이란 말은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합성품 만들어진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은 키워드가 화학 반응입니다. 자,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얻은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화학적 합성은 틀리게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우리 분해 반응에 의해 가지고 분해 반응에 의한다. 자, 이것은 틀린 걸로 나오죠. 자, 우리 분해를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나오지 아니하잖아요. 화학적 원소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분해 반응 외, 자,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이다. 분해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적 성품은 해서 포인트가 분해 반응 외 화학 반응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먼저 우리 기구가 있고 또 용기 포장이 나오죠. 이 두 개 개념도 같이 꼭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라고 해서 사용되는 그 용어죠. 자, 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또는 일반적으로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구 개념은 말 그대로 식품 등이죠. 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직접 닿는 바로 기계 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직접 닿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뭐 그릇처럼 식품을 담는 그릇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닿는다. 한마디로 직접 닿는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자, 예배가 나오죠.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 일반적으로 채취 등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업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위생용품은 제외가 된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담는 건데 자, 우리 기구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자, 제외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수산업 등에서 통해서 채취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는 위생용품입니다. 이런 것은 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들 농업수산업에서 채취할 때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탈곡기가 있다든가요. 자, 또는 호미가 있다든가. 자, 또는 수압 같으면 뭐 낚시한다든가. 자, 이런 것 등이죠. 이런 것들은 기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또 위생용품 여러분 우리 일회용 컵이라든가 자, 또는 위생 물수건이 있죠. 일회용 젓가락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생 물수건 뭐 등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기구 개념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기구는 우리가 직접 닿는 거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용기 포장입니다. 자, 용기 포장은 자, 기본적 포인트 단어가 이겁니다. 자, 우리 식품 등이죠.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등입니다. 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자, 넣거나 싸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자체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구는 직접 닿는 것을 의미하지만 용기 포장은 그것을 넣거나 싸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자, 넣거나 싸는 것도 들어가지만 함께 건넨다는 그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자, 함께 건네는 물품. 자, 이렇게 나오면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용기 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기구는 식품 등에 직접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용기 포장은 주로 이제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일반적 식품 등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OA의 공유주방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공유주방입니다. 자, 개념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주방인데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죠. 공유주방입니다. 자, 공유주방이라고 해서요, 일반점들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내지는 동일 영업자가 여러 종류 영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기계 기구 등을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자, 일반적으로 여러 영업자입니다. 이제 다수의 영업자죠. 자, 다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께 이용하는 주방, 그래서 함께 사용을 한다. 자, 또는 동일 영업자입니다. 동일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이죠. 여러 종류 영업을 할 때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주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영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일 영업자가 여러 종류 영업을 함께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주방을 공유주방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질문, 유해 개념이 나오죠. 자, 유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를 끼친다는 의미인데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들어간다는 것, 그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즉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나오죠. 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또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위의 개념은 우리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위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영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영업에 관한 테마에서는 포인트 하나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통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또 조리, 저장, 소분, 자, 소분이라는 사람들 완제품을 잘게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소분한다. 완제품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봐두세요. 운반 또는 판매, 또 기구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신 농업수산에 나오는 자, 식품 채취업은 재배가 된다. 영업에서 재배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채취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영업 개념에는 재배가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농업사업에서 채취 등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굴이나 미역을 채취한다든가, 자, 그런 업이죠. 자, 그런 업은 영업 개념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 영업에 또 포함되는 것은 자,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이라든가 또 공유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행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나와 있죠. 근데 영업에 포함이 되는 것은 우리 공유주방입니다. 자,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운영업이죠. 또는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거죠. 식품 제조업입니다. 자, 이것도 영업 개념에는 포함을 하겠다. 공유주방에서 공유주방 자체를 운영하는 업입니다. 또 공유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 이것도 포함이라는 것을 봐두세요. 영업 개념에는 농업수산에 사용하는 식품 채취업은 재배가 되지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이라든가 또 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업, 자, 이것을 포함한다. 이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영업자가 나옵니다. 자, 일반점들 영업자라고 해가지고요, 이 테마도 하나 기억할 것은 영업허가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면 틀려요. 보통 우리가 영업자라고 한다면 아마 뒷부분에서 영업 부분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자,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도 있고 또 등록해야 될 영업, 또 신고 대상이 되는 영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 또는 등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받은 그 자입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를 한 자, 또
또 영업허가를 받은 자죠. 또 영업신고를 한 자, 또 영업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9번째 식품위생이 나옵니다. 자, 이 식품위생 개념은요, 일단 4가지 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 관한 위생입니다. 식품위생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라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식품위생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래서 간간히 문제에서 다음 중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하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상 자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식품 등으로 말하는 식품이나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죠. 첨가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에 관한 위생, 그래서 식품위생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0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집단급식소입니다. 자, 우리 집단급식소도 용어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급식소는 여러분들 일단 출제 포인트가 좀 높기 때문에 항상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단급식소에 관한 것은 4가지 요소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일단 집단급식소 출발점은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개념적 포인트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 특정 다수인입니다. 자, 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나오죠. 자, 특정 다수인에게. 자, 그래서 일반적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표현하고 아울러서 특정 다수인에게 자, 음식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 우리 음식물을 공급한다. 자,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 자, 공급하는 자, 우리 보통 급식시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단급식소 개념에는 자, 4가지 기본 요소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 자, 그래서 틀리게 나오면 여러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틀리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자,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특정 다수인이라고 할 때 음식물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법의 기준은 1회죠. 한 번 50명 이상입니다. 자, 1회 50명 이상 이 숫자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수라고 할 때 몇 명을 의미하는 거냐. 1회 음식을 공급할 때 50명 이상이다라는 것을 봐두시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자,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 우리가 일회적이다. 자, 한 번만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벤트 행사처럼 한 번만 하는 그러한 시설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또 이런 급식시설은 자, 기본적인 종류가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죠. 자, 그런 급식시설은 여러분들 보통 기숙사도 나오죠. 기숙사. 자, 또 우리 병원 이런데. 자, 또 일반점들 사회복지시설 보인가요? 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자, 또 학교에 관한 것만 좀 더 정리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점들 학교인데요. 자, 학교만 있다가요. 보통 이제 그 이후에 추가된 게 유치원, 어린이집도 들어갑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포함이 된다는 것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도 보이고 또 후생기관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또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자, 또는 후생기관 자, 이런 기관들입니다.
자, 이런 기관들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이런 급식 시설을 우린 집단 급식소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15회에 나와 있는 걸 같이 묶어서 정리 드리면, 자, 집단 급식소에서 자, 일종의 식단이 나옵니다. 집단 급식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단 급식소 급식할 때 있어서 그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식단에서는 급식 계획서는 그 표현을 기억해 주시고, 자, 물론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을 일종의 작성하겠죠. 자, 그때 고려사항이 5가지가 나오네요. 음식명이라든가 또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집단급식 작성한 급식 계획서는 집단급식소 식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옵니다. 자, 이 개념들 하나 꼭 체킹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식품의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의미 자체는요, 일단 식품의 이력입니다. 자,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입니다. 자, 제조 가공 판매 단계에 붙어서 그 식품에 관한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식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록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가 발생하죠? 자, 만약에 식품 등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 관리하는 취지는 식품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식중독이 발발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는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한다,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원인 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있죠. 여기에 봐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전파가 됐는지, 자, 그런 원인을 규명해서 결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다, 이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부터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하겠다. 자, 그럼 그 취지는 식품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추적을 한다는 말은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결과적으로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만든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식중독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식중독은 여러분 딱 2개의 단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독소형 질환이라고 나오죠. 자, 또는 우리 감염성 질환, 자, 이 표현이 식중독 개념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용어는 식품 섭취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가지고 발생했거나 발생함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식중독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용어적에는 이렇게 좀 정돈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3조에 나와 있는 식품 등의 취급 기준입니다. 자, 취급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죠. 자, 이 부분도 하나 체킹할 건데요. 자, 3조 1항을 보게 되면 자, 누구든지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용기 포장이지요. 역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 식품 등의 취급에 관련된 내용은요, 한마디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번씩 여러분들 틀리게 한 번씩 물어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 용기 포장이다. 자, 기구나 용기 포장입니다. 우리 법의 식품 등 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구 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하여 사용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멸균 자체도 어렵지만 기구용기 포장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우리가 다뤄야지 완전 멸균에 사용해야 된다. 이 표현은 틀린 걸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취급 기준에 관한 그 기준 내용은 우리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죠.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특징만 좀 잡아서 볼 겁니다. 8가지 나오지만 중요사항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또는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것은 다 아실 내용이고요. 또 2호입니다.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내지는 우리 포장실 등의 내부죠. 항상 내부는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여러분들 3호죠. 원료 등 제품이죠.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패라든가 내지는 변질이 쉬운 것,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패, 변질이 쉬운 것이죠. 이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또 보통 틀리게 여러분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모든 식품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되는 거죠. 자, 모든 식품이 아니라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 그 표현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호 내용이죠.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는 보존,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 경우 냉동, 냉장시설, 운반시설은 항상 작동되도록 유지를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 자, 이 표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냉동, 냉장시설입니다. 아울러서 운반시설도 나오죠. 운반시설이다. 자, 이 시설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작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5죠. 식품 내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6호 내용도 중요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최소 판매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 포장이 돼 있는 거죠. 자,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이 돼 있는 것이고요. 단서 조항까지 꼭 보세요. 자, 수입품을 제외한다면 틀려요. 수입품도 포함이다. 자, 수입품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최소 단위로 포장돼 있는 것은 분할 판매 등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할 판매를 하지 말아라. 가장 작은 단위로 포장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낮게 쪼개 가지고 분할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물론 그걸 하고자 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할 판매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할 판매가 가능한 것도 나오죠. 컵라면 나옵니다. 또 우리 보통 일회용 다류 또는 호빵 등을 데워주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컵라면 또는 일회용 다류 한번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들이죠. 또는 호빵 등을 데워주는 것. 이런 것은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채소 판매다 포장돼서 분할 판매에서는 아니 된다. 이 표현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7호입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이고, 육류, 채소를 취급하는 칼, 도마죠. 자, 육류, 채소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틀리게 나오면 통합해서 사용한다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육류에 쓰이는 칼, 또 채소에 쓰이는 칼 이런 것들은 상호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을 하여야 한다. 또 8호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이죠.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을 아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보관, 진열을 할 수 있다면 틀려요. 판매 목적이란 표현이 붙죠.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은 아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은 제3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